박혜영 검사, 김건희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무혐의를 줬는지 김병구 검사, 세 번째 김효정 검사라고 있는데 소장은 냈잖아요. 근데 없다고 여기 써놨어. 언론에는 소장이 없으므로. 아니 소장 없는 고소가 어디 있어? 황보중 검사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부터 적극적으로 윤석열이가 개입이 돼가지고 네. 박장성 검사는 정 의장님이랑 나랑 그 노덕봉 대표님 세 사람이 고소한 건을 김건희는 싹 빼버리고 오히려 조사도 안 받고. 노덕봉 대표를 구속영장 친 그런 검사인데 왜 이러! 보세요. 야당 제1 그 대권 후보 지지율을 가진 사람이 입당을 할 때는 엄청난 환영을 하고 당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당 대표를 배제하고 가서 입당을 한 이유가 기름을 들고 예. 불 쪽에 뛰어드는 거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많이 걱정돼요. 그동안에 윤석열 우리가 공격을 하고 응징을 할 때는 국민의힘 얘기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관계가 없어서.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은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윤석열의 이런 사기극, 이런 것들, 줄리의 잘못을 이제 국민의힘 법률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 이것은 윤석열과 검찰 개혁 네. 신간입니다. 신간. 네. 이거 정말 필독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탐사보도 중심 뉴스타파가 출간한 본격 윤석열 검증서 검찰공화국 대선 후보 이제 윤석열이라 이거지. 부풀려진 영웅신화 윤석열 비극의 탄생. 윤석열 검찰은 진짜 탄생 비극이에요. 네. 이게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네. 2019년 임명해놓고 막 윤석열 하자는 대로 다 한 거 아니에요. 박상기 희망하다 못 써보고. 네. 정대택 사건과 투검사. 야, 이게 나와요. 아, 참. 감사합니다. 시민보 기자님. 뉴스타파. 나 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기초생활수급자 30만 원 받아갖고 거기서 10,000원씩 꼭꼭 빠져나가요. 나도 30만 원 받는. 예, 첫 번째로 박혜영 검사. 이 사람은 김건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무혐의를 줬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 피의자. 예. 피의자 김명신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피의자가 되어본 일이 없다. 이건 검찰에서 나온 공문서예요, 진짜. 예. 피의자라고 써 있네. 김명신. 죄명, 모해이중 교사. 예. 그래요. 거기 사실 옆분에 예,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조사 받은 그러니까 기록부였죠. 이게 지금 제가 2006년 11월 4일 날짜로 이렇게 작성된 거네요. 예, 이게 예. 보니까 결정은 이제 불기소한 결정인데 예.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읽어 드린 거예요. 이제 예. 이 사건이 초기에 고소할 때 예. 제가 이제 2006년 3월 30일 날 법정 구속이 되고 6월 29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18년 동안 한 번도 멈춤 없이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예. 네, 감옥소에 들어가 앉아서도 김명희를 고소했어요. 예. 그래갖고 서초경찰 중앙지검에 고소하니까 서초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가가지고 서초경찰서에 권영철이란 반장 경위가 저를 수사하러 왔어요.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게 저거 아니에요. 1억을 주면서 교사한 거. 예. 그러니까 분명히 구속영장 구속감이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강동으로 이제 동부로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불기소한 거예요. 모해유증죄 고소를 했는데 네. 경찰 측에서 구속감이다. 예. 이렇게 조사할 때 했는데 예. 검찰로 가더니 예. 박혜영 검사가 여기 보니까 불기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했는데 예, 했는데 이게요. 거기서 분명히 이제 여기도 지금 조서에 나오잖아요. 예. 7월 26일 날 2004년 7월 26일 날 백인보기가 증언한 거라고 그 2005년 9월 22일 날 10월 10일 날 증언한 것도 상이하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백인복을 위증으로 바로 거기서 바꿨어야죠. 기소를 붙이든지. 하여튼 그 박혜영 검사가 김명신을 그 당시는 김명신이죠. 네, 피의자 김명신을 불기소하고 무혐의 처분한 거는 경찰에서는 죄가 된다, 구속감이다 이랬다는 말씀이죠. 처음에 저한테 교도소 있을 때 예. 고소인 진술 받으러 왔었죠. 예,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이 죄가 된다 해서가 아니라 지금 정부
경찰이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1억을 주려고 했었고 이 두 가지예요. 집을 주었잖아요. 예. 집을 주고 7월 26일 날 위증을 했잖아요. 그 약정서 안 썼다. 명명백백 위증을 했잖아요. 그걸로 구속을 시키고 여기 위증교사죄로 잡아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김명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윤복의 위증죄를 자꾸 깔고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박희영 검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묘미 줬다. 두 번째도 예. 이거 모해준 모해증죄. 예, 이번은 김병구 검사네요, 담당이. 이건 2008년 제 10월 2008년도 내 진역 갔다 와가지고 2년 진역 살고 나와서 고소한 거예요 이게. 예. 그때는 증거가 뭐냐. 나중에 최종적으로 김명신이가 김명신은 이름으로 백윤복에 6천만 원을 줘요. 예, 예. 후사한 거지 후사. 예, 예. 그동안에 후사한 거예요. 후사한 것을 증거로 해서 직접 그 명신이가 김명신 씨가 줬나요? 김명신 이름으로 약정서 서로 쓰고 줬다. 예, 줘요. 그거는 범죄 공범이지 분명히 그렇죠. 모해증죄. 이 2008년 5월 12일 날 줘요. 예. 그 돈 6천만 원을. 예. 그때라도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6천만 원 받아가지고 백인복에 살았을 때 10,000원짜리 바꿔서 수북이 싸놓고 나 위중에 정대택이 모양에서 위중했다고 나 이거 추사해 주더라 하고 김명신이가. 기자회견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거 그때도. 에이, 그래도 다 덮었어요. 그 당시 윤석열이나 양재택이 힘이 얼만데 맞아요. 그, 네. 그 검사가 덮으면 그렇지. 살인자도 맞아요. 무지해서 풀어주고 그랬어요 과거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검사를 그렇게 순진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랬는데 요것도 이제 이게 2009 형제 21843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결이 언제 되냐면은 2009년 4월 17일 날 불기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동거 생활을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예. 동거 생활할 때. 그래서 이 사건을 또 항고를 해도 이제 기각이 되고 하는 거예요. 김병구라는 검사가 피의 사실 요지와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법경찰관 의견서를 보면은 피의자는 미체포, 피의자는 김명신입니다. 이때도 예. 제가 김명신으로 고소를 했어요. 예. 이제 김명신이가 기록상에 보면은 2008년 10월 30일 날 이제 개명이 돼요. 김건희로. 예. 근데 피의자는 미체포. 여기도 김명신이가 피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피의자는 미체포 직업 미상. 아까는 무슨 사옥동에 무슨 대학 예. 뭐라고 하더니. 예. 그러니까 얘들 안 부르고 이제 누구야? 이제 그 최은순이 그 김명신 어머니 만나 간접 진술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은 직업도 없고 예. 아무것도 않고 놀고 이제 있다. 이렇게 간접 얘기했다는 진술을 거죠. 받으니까 예, 이렇게 예. 쓰는 거예요. 예. 고소의 최은순과 고소인 정대택은 소유 백인보고 입회하에 파산기업의 채권을 매수 처분하여 얻은 수익금을 반분을 하기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3년 7월경 근저당권부 채권 채권을 양수하여 같은 해 11월경 이제 52억이 53억 1천만 예. 원인데 수익이 발생하자 이 최은수는 이 정대택을 배제하고 수익금을 독식하기 위해 이 정대택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요 사기미수 형사사건에 고소인 정대택을 모해할 목적으로 2004년 7월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 피의자 김명신 명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월 26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소위 백윤복의 출석이 예상되자 소위 백윤복에게 사실은 이 약정서는 최은순과 정대특의 합의 내용을 입회인 백윤복이 현장에서 그대로 기재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서는 정대택이 미리 작성하여 온 문서에 최은순으로 하여금 날인을 강요하게 한 것이다라고 증언해 주면은 피의자 김명신 소유 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 백윤복에게 이전해 주겠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2005년 5월 24일경
다음과 같은 소유 백윤복 주거지에서 이 백윤복에게 수표 1억 원을 지급하고 위증을 하여 주면 추가로 거액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항소심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부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백윤복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같은 해 9월 22일과 10월 11일 증인신문에서 이 가왕과 같이 위증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건 범죄 사실에 경찰관이 쓴 겁니다. 네. 경위장님이 쓴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지금 이 검찰관이 서울 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충호라는 사람이 쓴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정의장님이 고소장을 쓴 게 아니고 경찰이 송파경찰서 수사 경찰관 이충호라는 분이 이걸 써서 검찰에 넘긴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추가 설명드립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네. 이거 뭐 다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걸로 알까 봐서 설명해 자, 드려요. 여러분 수사 자기들은 검찰 수사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예. 검찰이 시킨 대로 한다. 근데 이번에 또 경찰이 우리 수사 조사하면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는 수사권 분리가 안 돼가지고 검찰이 예속돼 있었어. 핑계 대기도 좋아요. 누구 하나를 봐주려면은 검찰이 이렇게 한다 하고 핑계 대버려.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아무렇게 해서 보내도 예. 책임 없네. 전에는 그랬어요. 그랬지? 전에는 그 주인을 무지라고 그러고 무지인 사람을 주인으로 해도 검찰에서 판단은 할 거니까. 그렇죠. 자기는 실수를 해도 책임 면제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나는 지금 아. 검찰이 2번이나 그 불기소 올렸는데 검찰에서 지금 재수사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세 번째 검사 김효정 검사라고 있는데 어떤 건으로 김명신을 고소했는데 묘혐의를 줬나요? 김효정 검사는? 이게 2008년 10월 30일 날 양재택을 뇌물 수수죄로 김건희하고 윤석열 처하고 장모를 뇌물 공여죄로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고소. 보니까 옆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뭐 공소권 없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뇌물 공여, 나 알선 수수. 예. 그래가지고 1번, 2번은 이제 최은순, 김명신 예.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그다음에 양재택은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몇 년도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예. 2009년도에 처분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김효정 여기 검사가 보시면은, 처분했네. 김효정이가 이렇게 했어요. 네. 저는 뇌물 공여 뇌물 주소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알선 뇌물 주소로 바꿔요. 네, 고소는 뇌물 주소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김효정이가 이제 주문 피의자 최은순 김명신은 증거 불충분한 혐의 없다. 피의자 양재택에 대한 공소권 없다. 왜 공소권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권 없다고 한 것은 예. 이제 뒤에 나옵니다. 피의자 최은순 김명신에 대해서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그러면 피의자 양재택도 증거 불충분 혐의 없다고 해야죠. 근데 여기는 알선 뇌물수수죄의 이 사건 당시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04년 10월 28일 날 돈 8,880%를 송금했으니까 3년 5, 6, 7 10월 28일자로 완성이 돼서 공소권이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김명실하고 최은순은 혐의 없다고 그러고 양재택도 혐의 없다고 해야 맞는데 왜 양재택은 공소권 없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항고를 했어요. 제가 항고. 고소 사건을 항고를 하면은 기각 할 때 한 장으로 합니다. 한 장. 예. 뭐 이유 없다. 이유 간단히 문자로도 보내고 그러던데.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황보중 검사가 황보중 검사가 친절하게 항고 이유를 써요. 항고 항고 기각 이유를. 항고 기각 이유 친절하게 쓴 겁니다. 이거 원래 안 쓰는데 항고 원래 안 이유는. 써요.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례적으로. 잘해줬네요, 정 회장님한테. 그러니까요. 제가 이때 이 항고를 하면서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한테 진정서를 보냅니다. 이 항고가 만약 기각되면은 내가 대검찰청으로 돌진하겠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친절하게 항고 이유를 썼어요. 썼는데 이 항고 사건의 피의 사실 및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그러면 됐지. 왜 또 뭐 말이 많아.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건 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이렇게 해놓고 다만 피항고인 양재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가한다. 여기서도 철저하게 김명신하고 최은순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주고. 말도 안 돼.
돈을 보낸 당사자인데. 예? 황보중 이거 이제 이게 고등검찰 여기에서 윤석열이 투표가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그러죠. 예. 확실히 그러죠. 봐봐요. 항고 이제 양재택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요. 항고인의 고소 취지, 정대택의 고소 취지는 피항고인 당시 검찰 간부로 양재택입니다. 예. 이게 재직하면서 상피고인들과 이제 김명신, 최은순과 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피고인들과 항고인 사이에 야기된 관련 민형사 사건에 위법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미화 8,880달러를 처명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만불도 나중에 알고 있었어요. 예. 황보중이도 경찰에서 수집원 기록에 오면 만불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빼먹은 거예요. 만불은 빼고 8천 한 거예요. 예. 형법상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취급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항고인이 지목하는 관련 사건은 피항고인이 당시 수행하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원처분 검사는 아까 김효정일 얘기했어요. 예, 김효정. 예. 네, 동부지검의 김효정. 이 건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경우로 보아 알선 뇌물 수수로 의율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얘가 법기술을 부린 거예요. 이제 검찰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은 다음에라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고 한 사람 다 뇌물이 한 가지 판례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항고인의 고소 취지를 감안할 때 정대택의 이 건은 공무원의 집권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서 여기서 또 인정을 해요. 예, 예. 예.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이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결정에는 부적정한 점이 없지 아니함. 부적정한 점이 있다 이거요. 네. 예? 그러면 다시 네. 수사해야. 그러면 변사법 같은 것은 고소가 없어도 제가 인지 수사하는 뭐 거거든요. 검사는 네. 인지수사 다 할 수 있는 거죠. 항고인 정대택은 뇌물수수, 수뢰 부정행 처사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뇌물으로 의율하고 피항고인을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건을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피항고인들과 피항고인은 양재택이 김명신, 최은순 등과 항고인 사이에 야기된 관련 민형사 사건에 위법 부당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항고인이 그 대가로서 받은 뇌물이 분명하다고 극구 주장하는 외화 송금 거래 내역은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항고인과 상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단순 금전 거래, 미국에 체류 중인 처와 자녀들 생활비 단순 금전 거래라 이렇게 학자금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양재택은 KBS 창과 인터뷰할 때 아들이 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비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또 학자금으로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게 중요해요. 원처분 검사 이제 황보중 검사가 고등검찰청에서 원처분 검사의 결정에 위와 같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결론은 그 결론에 소장이 없다. 그때. 소장 없었어요 그때. 소장은 냈잖아요. 근데 없다고 여기 써놨어요. 이게 이 검사가 소장 있는데 없다고 쓰고 황보중 검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걸로 알아요. 퇴직했어요. 예. 황보중 쳐보면 어디서 변호사 하겠네. 그러겠죠. 여기 말이 안 맞잖아. 이 결정에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는 소장이 없으므로 아니 소장 없는 고소가 어디 있어? 소장과 보내달라면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소장이 없다고? 소장이 없더라도 주가 그럼 소장 내놔야지. 정대택이는 소장이 없어도 막 4번씩 묵으로 인제도 잡아뒀잖아요. 소장 없으면 정대택 회장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소장 근데 내달라고 소장 그러는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황보중 검사. 이게 2009년이거든요. 예. 또 이제 제가 즉시 항고를 해요. 예. 그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부터 적극적으로 윤석열이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 사건부터. 여기 이제 양재택이가 개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양재택은 이걸로 제압을 해버리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사 검사는 아니지만 항소장을 검토한 검사, 이 검사가 그랬네요. 그 다음에 또 박상선 검사도 여기에 연루가 됐나요? 어떤 사건에 박상선 검사는 의정부에서 그 안소연 씨하고 최은순 사건을 덮으려다가 다시 수사가 돼가지고 재판 중인 사건을 맡았던 검사인데. 그러니까 2012년 2월 12일 날 중앙지검에 기자회견하고 우리 둘 이름으로 고소 고발장을 냈잖아요. 네. 그것이 되니까 이제 형사 일부로 배당이 됐다가 의정부로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저 노덕봉 회장이 이제 진정원 사건하고 병합이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의정부 박상선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김명신 것만큼 똑 잘라서 빼고 최은순하고 김명신 부분 350억 잔고증명 허위 잔고증명 부분 거기서 빼고 최은순은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면서 김건희 것도 거기서 빼가지고 저 각하하잖아요. 그건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사건. 예. 저기 노덕봉 대통령이 박상선 검사 좋아하지. 아, 최고 저기죠. 많이 좋아하지. 지금 어디 있어요, 박상선? 서울지검, 중앙지검으로 왔습니다. 중앙지검에 뭐 형사부장이에요? 네, 아니요. 수상으로는 안 오고 주인 검사로 왔다. 근데 박상선 검사가 네. 그 우리가 김건희 고소건을 덮어버리고 네. 겨우 한 건 치윤성 건만 350억 기소해가지고. 잔고증명서 했는데 그 당시 왜 김건희 건 덮어버렸대요? 제가요, 손해 장관한테 또 사기로, 김건희랑 사기가 원래 사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잔고증명을 보여주고 그 돈을 할인해가 처먹고 또 부도를 냈으니까 똑 떨어지는 사기라고, 그게. 그 은행에 돈이 있어야만이 그 반응만큼 있어야만이 되는데 사치기도 안 내고 어떻게 그거를 위변조를 해가지고서 무혐의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 박상선 검사. 박상선 검사는 내가 네. 직접 만나가지고 네. 취재도 했잖아요. 네. 왜 누가 시켜서 그렇게 수사했냐 했더니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네. 홍보실에 물어보세요. 제 사건도 저는 뺏긴 당사자인데 네. 뺏긴 사람을 구속영장을 치고 뺏어간 놈은 다 네. 박상선 검사는 정 의장님이랑 나랑 그 노덕봉 대표님 세 사람이 고소한 건을 김건희는 싹 빼버리고 빼버리고 각각 오히려 조사도 안 받고. 노덕봉 대표를 구속영장 친 그런 검사인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떵떵거리고 주인 잡는다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하면 이게 원래 의정부 아니에요, 의정부. 예, 예. 불기소 이후 통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제 발급은 받은 겁니다. 이거 의정부에서 사건 해결한 거고 이제 저고 이제 김건희를 고소했던 거고 죄명은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처분 검사는 박상선 2020년 3월 27일 날 네. 최은수는 기소하면서 각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도 안 받고. 이것이 이제 불기소 이후에 보면은 피고발인은 이제 그 김명신 김건희는 최은순과 공모하여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10월경 사이에 신한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여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을 고발인 정대택 백은종은 고발 내용에서 이제 안소연에 대한 특경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모친, 피의자는 이게 김건희입니다.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과 지인인 김예성이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김건희도 모친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랬다. 맞죠? 공모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참고인은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누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은 이미영, 누군지. 이미영, 예. 임종문, 임병훈 3명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저 노 회장님은 나는 고발인인데 박상선 검사가 첫째로 고발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고발하고 다음에 피고발인 조사가 순서인데 그러니까. 나는 조사도 않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보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은 고소 고발 참사자는 안 부르고 참고인 이 말만 듣고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이제 김건희요 이게 네.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발인
백은정, 정대택 너들은 추측에 근거했다. 이거 근데 우리 불러다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고인 그 결국은 지금 이것도 원래는 최은순도 안소연 씨가 주범이고 공범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가려다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최은순이 구속도 이런 난리가 벌어지니까 재판부가 네. 제대로 지금 재판을 하는 것 아, 같아요. 맞- 박상선 검사가 이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면 진급하는 거죠. 진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한테 잘해주면 다 진급하니까 네. 윤석열한테 잘해주나 봐. 그렇죠? 다 보니까 중앙지검에 있대 한기식이도 있고. 고발인 부르지도 않고 고발인 말 들어보니까 그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 그- 박상선이가 참고인 말만 듣고 안석이는 내가 진정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주범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박상선, 다섯 번째 한 사람만 오고 방송 끝내. 손수진 검사. 작년 3월 31일 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고소한 거예요. 근데 그걸 덮어버린 게 이 검사예요? 근데 이 중에 네. 덮었는데 네. 이게 항고 재항고 해가지고 대검찰청에서 모의중 제주의 내린 사건이 요 사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검사가 잘못했냐고요. 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대검찰청에서 대수사 명령이 나올 정도면 이거 징계 받았어요? 한직으로 쫓겨나야지 이런 검사는. 자기가 수사한 게 대검찰청에서 재수사 명령이 나오면 이건 치명적인 거잖아요.